임금대장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되냐 보니까 법상으로 대통령령을 받더니만은 뭐 이름, 고용한 연월일, 종사 업무, 근로 일수, 근로 시간수 뭐 등등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다음 중 임금대장에 기록될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하나 골라라. 아니면 보기 박스에다 넣어놓고 총 몇 개가 임금대장에 기록될 것인가.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임금대장의 일부 내용을 적어도 안 적어도 되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그 일반 우리 흔히 공사판이라고 그러죠. 공사판. 공사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임금대장에 기록 안 해도 되는 거 중록 번호 필요 없다. 고용된 연을 매일 난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뭐 종사하는 업무 가족수당 주기는 하겠어요? 안 주죠. 예. 그런 것들이고 근로시간수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런 시킨 경우에 그 시간수를 안 적어도 되는 케이스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 있죠. 그리고 일반 농림사업, 뭐 양잠수산사업, 그 다음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이게 경비직이죠. 경비직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근로시간수 기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또 관리감독 업무 또는 특별히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있는 자들은 근로시간수가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바꾸게 되면은 제4장이 뭔가요?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이 있죠. 휴식 파트 제가 5월 1일이 왜 근로자의 날인가 이렇게 봤더니만은 우리나라에서 법 제정을 하고 공포한 날이 5월 1일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있어가지고 뭐 비상특별위원회인가 그게 개최됐던 날이 5월 1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이데이라고 그러죠. 메이데이. 5월 1일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3월 10일로 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라고 했던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5월 1일은 미국식 메이데이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5월 1일이 된 건데 예전에는 3월 10일이 또 근로자의 날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근로상권이라고 그러죠. 단체를 결성하고 협약하고 그 다음에 쟁의할 수 있는 권리, 이 상권인데 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들을 주로 강제하는 그런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4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서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조문이 총 13개 조문 된가요? 50조부터 63조까지 13개네, 14개. 14개 조문인데 일주 근로시간은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제50조 1,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50조 규정이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내에서도 50조의 언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50조 얘기하면은 일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무가 안 된다는 걸 기록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원칙이고 그 범위 내에서 특정일 특정주 탄력적 시간제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출퇴근 시종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선택적 시간제도 있고, 그리고 초과 근로, 시간의 근로, 야간 근로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50조는 원칙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핸드북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죠. 근로를 하기 위해서 출근한 다음 근로시간 대기 또는 근로시간이 다 끝나고 청소 정돈하는 시간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9시 출근해서 8시 반까지 나오라 그래요. 그 회사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하는 시간 30분 주어. 뭐 간단한 그 커피타임, 티타임 등 갖고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대기 시간도 준비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는요 이런 걸 칼같이 합니다. 근데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곳들은 사용자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51조, 52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지금 요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거예요. 이건 시사성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그 협의하는 과정에 의견 제시가 됐는데, 탄력적 시간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취업규칙에 의한 것과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 취업규칙에는 2주 이내의 기간을 단위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 합의에서는 3개월 이내에 탄력적 시간제가 정해져 있는데, 3개월로 되어 있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 탄력적 시간제 그 단위 기간을, 그런 그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사성 있는 그 논란이 지금 여기 탄력적 시간제에서 지금 2018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선택적 시간제, 시간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출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 또는 특정일에 초과 근로시간을 허용하는데, 일주 40시간이 50조의 범위잖아요. 일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인 특정주. 근데 전체 통평균 내에서는 50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특정일과 특정주에, 그럼 특정주는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일 8시간 초과도 가능하다. 이제 2주 이내인데요. 이때 이제 2주 이내의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취업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이것은. 그 다음 3개월 이내죠. 탄력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2주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어요. 3개월 이내는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토탈 주 52시간 초과가 안 되고 1일 12시간 초과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 특정 일의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아까 삼성 얘기를 했는데, 3개월 이내에 정하려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반도체가 막 많이 팔릴 시기가 있으면 야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 근로자 범위, 단위 기간, 3개월 이내 그 기간을 있으면 그 기간, 그 근로, 그 단위 기간 내에서 며칠 날 초과 근로를 하느냐 하는 단위 기간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별도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 그것까지도 서면 합의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든 선택적 근로시간제든 여성과 소년은 보호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하고 임산부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탄력적 시간제의 임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임금이 낮춰진다든가 전체 평균 임금이 있죠. 평균 임금, 시간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막아라. 그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은 뭐냐?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임의로 맡기는 거예요.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내용이죠. 여기에서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고요. 그때 선택적 근로시간의 기간은 1개월로 돼 있어요.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이것은 1개월이에요. 1개월. 1개월 이내 정상기간을 정해서 일주 40, 일일 8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고 있죠. 여기는 취업 규칙이고요. 규칙이고, 이건 대표와 합의. 이게 돼 있죠. 여기도 대표 합의죠. 대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조 쪽 가시게 되면은 연장 근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제조업체에 있는 분들은 연장 근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일주에 12시간 한도로, 그게 주 52시간이 되겠죠.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 이상 연장을 한다. 50조를 연장하는 거죠. 이렇게 52시간이 한도예요. 52시간. 근로시간에 특별한 연장이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한 사정이란 게 뭐 갑자기 뭐 주문이 늘어났다, 해외 수출량이 막 늘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 재난입니다. 재난. 이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를 해야 된다 한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주 5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급박성이 있다 해가지고 연장 시청을 했는데 사후 승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장관이 그 연장 근로했던 시간만큼 휴무를 주라는 얘기죠. 휴무 또는 휴게 시간을 주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여기가 연장 근로와 관계된 부분이고요. 휴게, 휴일, 가산임금이 있죠. 휴게는 54조, 휴일은 55조, 56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휴게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4시간 기준 30분, 8시간 기준 1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배포를 해야 돼요. 근로 시간 다 끝났는데 1시간 놀아라. 이건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휴게 시간만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기 개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 시간에서 사업장 바깥으로 휴게를 한다든가 그건 지역규칙에 정해가지고 못하게 할 수는 있겠죠. 유급주휴일이 있죠. 일주에 평균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법적으로 정해있는 주휴일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법에는 주 1일 휴일이 법정 근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휴일 같은 때 우리가 5월 1일을 근로자 날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와요. 근데 그날 나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일 안 해도 나오는 월급은 원래 받는 거니까 받는 거고 그날 휴일인데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가산임금인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100배는 50 이상이죠. 통상임금의 1.5배, 평균임금의 1.5배가 아니죠.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서는 내가 시간급 10,000원을 받았다 했으면은 시간급이 1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상휴가제라는 게 있죠.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돈을 안 받고 나 그냥 쉴래요 하는 거죠. 선임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도 있다. 이게 보상휴가제예요. 보상휴가제가 57조에 기록되어 있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죠. 이게 뭐냐면은 사업장 안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하게 되면은 너 몇 시간 일했어라 정확하잖아. 근데 사업장 바깥에서 출장 업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거 근로시간을 몇 시간을 잡아야 되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가 있습니다.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밖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에서 정해졌던 그 소정의 근로시간이 있었죠. 그 소정의 근로시간은 일한 걸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경우도 있죠. 내가 출장 나갔다든가 특별히 바깥에 나가서 일했는데 업무량이 과해서 한 8시간으로 일할 수 없는 그 업무량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거 힘들어가지고 한 10시간 했어요. 저녁 밤 나 12시에 퇴근했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 외에 초과 근로를 인정을 합니다. 초과야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통상적이란 말이 참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8시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무. 이건 이제 초과 근로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업무가 비일비재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예 사용자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데 나는 일일 8시간이 아니라 일일 10시간으로 해달라. 이런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재량에 의해서 근무 시간이 정해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일해야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출퇴근하는 그 시점이 아니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10시에 출근하든 11시에 출근하든 뭐 재택근무를 하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보니까 연구하는 업무, 정보처리 시스템의 분석 업무, 설계 분석 이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연구실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 기자들 그 다음에 광고 디자인 이런 쪽 고안 업무 그 다음에 방송이라든가 영화 PD라든가 감독 이런 사람들의 업무는 출퇴근이 없잖아요. 출퇴근이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연구직도 출퇴근이 거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중에 기자들도 들어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분석 업무도 굳이 출근할 필요 없다. 결과물만 갖고 오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특례에 있고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특례도 있죠. 보니까 연장 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일주에 이제 40시간이 그 주당 법정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또 법정 휴게 시간도 원래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줄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도 변경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업종이 특이해요. 모든 업종에 있는 게 아니고 금융보험업도 들어있어요. 물품 판매 보관업, 판매자, 또 운수업. 우리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밤 9시, 10시에 일 끝나잖아요. 은행권들도 보면은요, 업무가 우리가 4시 반에 끝나나요? 5시 끝나나요? 업무가 다 끝났는데도 저녁 7, 8시까지 그 2, 3층 보면 불 다 켜 있어요. 이 금융보험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 제작, 통신, 교육 연구, 광고, 의료 및 위생사업도 들어와 있죠. 왜 의료 및 위생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에는 응급실 부분, 예. 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뭐 상교대 근무하니까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 적객업소, 식당 6시 문 닫는 식당이 있나요? 없잖아요. 청소, 새벽 일 하잖아요. 이용업, 사람들 퇴근한 뒤에 머리 자르러 오죠. 이용업. 또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도 다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에서는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라든가 휴게시간도 꼭 4시간, 휴게시간 보통 몇 시에 휴게시간이 잡혀 있어요. 9시 출근하면은 12시에서 1시, 아니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식사시간을 주고 그 식사시간 포함해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 제작업자 하는 데는 꼭 1시에서 2시에 밥 먹으라는 법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계통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고요. 이게 59조에 나와 있습니다.